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인지 몸이 먼저 시간을 아는 것 같았죠. 정혜는 이불을 개고 작은 원룸을 정돈한 뒤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65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정혜는 가방 속 도시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은 새벽이라 한산했어요. 정혜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으니 고급 상업 건물이 나타났죠. 유리로 된 외벽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라커룸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정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같은 청소팀의 미숙이 옆 라커를 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청소 도구가 든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 명품 시계 매장부터 시작이었어요. 정혜는 유리 진열장을 닦으며 먼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매장 바닥은 광을 내듯 닦아냈고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2층으로 올라가니 이탈리아 명품 가방 매장이 나왔습니다. 어머, 정혜 이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어요? 20대 후반의 직원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정혜는 수진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도 일찍 출근했네요. 오늘 신상품 진열해야 해서요. 이모님,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수진은 손을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복도 창문을 닫다 보니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3층 프랑스 명품 의류 매장에서는 매니저 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 씨, 어제 청소 정말 깔끔했어요. 본사 실사단이 왔는데 칭찬이 자자했다니까요. 과찬이세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청소했어요. 고가의 옷들이 걸린 곳이라 손길 하나하나가 신중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정혜는 건물 뒤편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미숙과 60대의 옥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정말 손이 달라. 말투도 그렇고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 같지 않아. 미숙이 도시락을 펴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손 좀 봐요. 우리처럼 거칠지 않잖아요. 예전에 뭐 하셨어요? 옥분이 정혜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그저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 두 사람 덕분에 점심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친 정혜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박 과장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혜 씨. 다음 주 스케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혜는 스케줄표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정혜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죠. 어머니, 이번 주말 저녁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정혜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바쁠 텐데 괜찮겠니?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뵙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정혜는 작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혜는 2층 명품 가방 매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묻은 작은 얼룩까지 꼼꼼히 닦아내는 중이었죠. 매장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중년 여성 3명이 큰 소리로 떠들며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청소 도구를 한쪽으로 치우며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 이거 봐. 신상 나왔네. 300만 원은 넘겠다. 한 여성이 진열대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물러서려 했어요. 그때 그 여성이 정혜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혹시 정혜?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선미가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죠. 선미야, 오랜만이네. 정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미 옆에 있던 경희와 유진도 정혜를 알아봤어요. 세상에, 정혜 맞네. 근데 여기서 뭐해? 경희가 정혜의 청소복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보다시피 청소 일하고 있어. 청소? 정혜가 예전에 잘 나가던 집안 아니었어?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장 안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정혜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오래됐어. 한 몇 년 됐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남편분은? 경희가 수군거렸어요. 유진이 경희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해. 민망하잖아. 하지만 선미는 개의치 않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지 않아? 말투에는 동정보다 호기심이 더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걸레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뺐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이 들면 일이라도 있어야지. 선미가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청소는 깨끗하게 잘하네. 참 잘 어울리는데. 그 말에는 비웃음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정혜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 동창회 있는 거 알지? 나올 거야?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 정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미가 경희를 보며 웃었어요. 그래, 바쁘겠지. 뭐 시간 되면 나와. 세 사람은 매장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방을 이것저것 들어봤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선미가 매장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건강 챙기고 우리는 동창회 준비하러 가봐야 해. 정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정혜는 그제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아는 사람들이야.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봤잖아요. 수진이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정혜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정혜는 바닥을 닦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였죠. 하지만 손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정혜는 3층 프랑스 명품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미와 경희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어머, 정혜 또 보네. 선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혜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선미 옆에는 경희와 함께 4~5명의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동창들로 보였죠. 여기 4층 레스토랑이 괜찮아. 동창회 장소로 예약했어. 경희가 일행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정혜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저기 우리 동창 정혜야. 여기서 청소 일하고 있어.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혜에게 쏠렸습니다. 그중 한 명인 혜란이 정혜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정혜 맞네. 정말 오랜만이다. 혜란의 목소리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말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힘들지 않아? 청소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경희가 동정하듯 말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정혜는 카트를 밀며 대답했습니다. 할만해.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우리 나이에 청소는 좀 그렇지 않아? 그래도 정혜는 청소복이 참 잘 어울린다. 그치?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 한 명이 선미를 쳐다봤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사실을 말한 건데. 정혜야, 다음 주 동창회 꼭 와. 청소복 입은 모습도 보기 좋던데? 선미의 말에 경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매장에서 강 실장이 나왔습니다. 정혜 씨, 잠깐 이리 오세요. 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정혜는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도에 손님들이 많으니까 잠시 다른 층으로 가서 작업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서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동창들이 서서 수군대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1층으로 내려온 정혜는 복도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청소팀 동료 미숙이 복도 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정혜 씨, 왜 여기 있어요? 3층 작업 끝났어요? 아직이에요. 잠깐 다른 층 먼저 하라고 해서요. 미숙이 정혜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는 거 맞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작업을 계속했어요. 정혜도 다시 걸레를 들고 1층 매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도 아까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가니 미숙과 옥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혜는 도시락을 꺼냈지만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혜 씨, 밥 안 먹어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네요. 어디 아파요? 얼굴색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혜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20년 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쓰러지던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날, 아들 민재와 단둘이 작은 방에서 울던 날, 정혜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나갈게요. 미숙과 옥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혜를 봤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휴게실 문을 나서며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정혜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먹지 못한 도시락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성우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만 10명이 넘었고 거래처도 안정적이었죠. 당시 정혜는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집안 살림과 아들 민재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성호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사기를 쳤다는 소식이었어요. 몇억 원의 어음이 부도났고 성호는 연대보증을 섰던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정혜는 그때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성호는 밤낮으로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며 사정했어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호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정혜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고등학생이던 민재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이제부터 살아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죠.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 사무실 야간 미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죠. 하지만 민재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머니를 돕겠다며 번 돈을 모두 생활비로 보탰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돈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대학 졸업 후 민재에게 해외 유학 기회가 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조건이었죠. 정혜는 아들을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민재가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유학 중에도 민재는 틈틈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지 묻지 않았어요. 정혜는 그 돈을 모아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 처음으로 아침해가 드는 방에서 잠을 잤죠. 5년 전 민재가 귀국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했다며 웃었어요. 민재는 어머니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 일이라도 해야 정신이 맑아. 정혜는 아들의 권유를 계속 거절했어요. 민재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혜가 일하는 건물을 조용히 인수했죠. 정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정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디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한강변 산책 중이야. 날씨가 좋아서. 혼자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바쁘지? 괜찮아요.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갈게요. 그래,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정혜는 한참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어요. 정혜는 작게 미소 지으며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정혜는 평소처럼 새벽에 건물로 출근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청소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4층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2시부터 동창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정혜는 4층에 올라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오후 1시쯤 건물 관리사무소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 과장이 직원들을 급히 모으고 있었어요. 건물주가 오신대. 다들 정신 차리고 준비해.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박 과장은 각 층 매장 매니저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1층부터 3층까지
매장 담당자 모두 로비로 집합하세요. 건물주님 방문 예정입니다. 정혜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카트를 밀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미숙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큰일 났어요. 건물주가 온대요. 그래요? 우리는 청소나 열심히 하면 되죠. 박 과장님이 우리도 로비에 대기하래요. 정혜는 어쩔 수 없이 미숙을 따라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각 매장의 매니저들과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후 3시 건물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젊은 남성이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이어 비서 2명과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이 따라 나왔죠. 박 과장이 앞으로 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간단히 둘러보려고 합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혜는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얼굴이 낯익은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건물주를 안내하며 1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시계 매장 매니저가 나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건물주는 매장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바짝 긴장한 채 대답했죠. 10분쯤 지나 일행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혜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이동했어요. 이탈리아 명품 가방 매장에서 건물주가 진열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신상품을 설명했어요. 이번 시즌 신제품입니다. 고객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세요. 건물주가 매장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청소 카트 옆에 서 있다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때 건물주가 정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걸음을 멈췄죠. 박 과장과 비서들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건물주가 정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건물주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건물주의 입에서 나온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 민재가 정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야, 너 왜 여기?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과장과 매장 매니저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정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사무실로 가실까요? 정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박 과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 과장이 앞장서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민재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뒤에서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이 정혜 이모님 아들이셨어? 강 실장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층 레스토랑에서는 동창회가 한창이었어요. 선미와 경희는 정혜가 1층에 있는지도 모른 채 웃으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재는 정혜를 건물관리사무소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박 과장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모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정혜는 앞치마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이 건물이 내 거라는 거야? 민재는 정혜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언제부터였어? 2년 전입니다. 이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정혜의 손이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어요. 민재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서 일하신다는 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들으시질 않고. 정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에서 일하셨으면 했습니다. 이 건물을 인수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럼 여기 관리사무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 네. 박 과장님과 각 매장 매니저들에게 어머니를 특별히 배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박 과장이 유난히 친절했던 것, 강 실장이 칭찬을 자주 했던 것, 다른 청소 인력보다 대우가 좋았던 것, 모두 아들의 배려였던 겁니다. 난 그것도 몰랐어. 그냥 내가 일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았지. 민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일을 잘하세요. 제가 따로 부탁하지 않았어도 다들 어머니를 존중했을 겁니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 자존심 상하실까 봐요.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게 어머니한테는 중요하다는 거 알거든요. 정혜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만약 진작 알았다면 이 일을 그만뒀을 겁니다. 아들의 배려로 일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계속 일하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민재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덮었습니다. 정혜의 손은 차가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오늘 저녁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려고 4층 레스토랑 예약해뒀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층? 민재야, 거기 오늘 동창회 예약이 있다던데. 정혜는 동창들이 있는 레스토랑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식사하고 싶어서 미리 예약한 거예요. 아들이랑 저녁 먹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민재야. 어머니, 뭐가 걱정이세요? 아들과 함께 저녁 먹는 건데요.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혜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잠깐 일 처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올라가 계세요. 같이 가면 안 돼? 어머니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빨리 처리하고 금방 갈게요. 정혜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앞치마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 씨, 오늘 퇴근하시는 겁니까? 아직이요. 잠깐 일이 있어서요. 민재가 박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조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향했어요. 민재는 업무지설을 하기 위해 비서들을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청소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떳떳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4층 복도가 나타났어요. 레스토랑 입구가 보였습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안에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혜는 레스토랑 입구에 섰습니다. 홀 안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동창회가 한창인 모양이었습니다. 입구에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예약하셨습니까?
네, 민재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 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앞장서 홀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정혜가 홀 중앙을 지나가는데 선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기 정혜 아냐? 경희도 고개를 돌려 정혜를 봤습니다. 맞네. 청소복을 그대로 입고 왔네.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 앞을 막아섰어요. 정혜야,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어디 청소하러 온 거야? 홀에 앉아있던 동창 15명이 일제히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식사하러 왔어. 식사?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아? 경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은 넘을 텐데 청소 일당으로 감당되겠어? 선미가 정혜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그런 복장으로 오는 곳이 아니야, 정혜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명품 입고 오거든. 동창 중 한 명이 낄낄대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우리 남은 음식 포장해 줄까? 그게 낫지 않을까? 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렸어요. 야,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뭐가 심해? 현실을 말해주는 거지. 청소하는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선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경희가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정혜야, 우리가 돈 좀 모아줄까? 밥값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 정혜는 아무 대꾸 없이 직원을 따라 가려 했습니다. 선미가 정혜의 팔을 붙잡았어요. 야, 우리가 말하는데 그냥 가. 손 놓으세요. 정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는 당당하네. 청소하면서 배운 거야?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활짝 열리며 정장을 입은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뒤로 레스토랑 지배인이 급히 따라왔어요. 일하던 직원 서너 명이 황급히 나와 입구에 줄지어 섰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배인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홀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민재는 홀을 가로질러 곧장 정혜에게 다가왔어요. 선미가 정혜의 팔을 놓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정혜를 부르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정혜는 아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선미와 경희의 입이 벌어졌어요. 동창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정혜의 앞치마를 받아들며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VIP 룸으로 안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레스토랑 직원 전체가 긴장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머니 식사니까 최고급 코스로 준비해 주세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지배인이 손짓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직원들이 황급히 주방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민재가 정혜의 손을 잡고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배인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편히 들어가시죠. 정혜와 민재가 VIP 룸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홀에 남은 동창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어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 정혜 아들이야? 어머니라고 불렀잖아.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빙하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방금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건물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선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이었어요. 이 건물 전체 소유주세요. 2년 전부터 이 건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희는 손에 쥔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선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럼 정혜가 건물주 어머니라는 거잖아. 동창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이 냅킨을 테이블에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급한 일 생각났어. 혜란도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나도 가봐야겠어. 미안. 하나둘 동창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선미 네가 한 거지. 동창 중 한 명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선미를 탓했습니다.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지갑을 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혜한테 한 말들 밥값 보태준다고, 포장해준다고. 선미가 테이블에 엎드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경희도 가방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두 사람은 VIP룸 앞을 지나쳐 출구로 향했어요. 안에서 정혜와 민재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재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아들이 대접하는 거예요. 편히 드세요. 선미는 그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경희가 선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빨리.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선미가 건물 외벽에 기대섰습니다. 나 완전히 망신당했어. 어떻게? 우리가 정혜를 청소부라고, 분수를 모른다고.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동창 단체방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경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VIP룸 안에서 정혜와 민재는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민재가 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제 타이밍이 괜찮았나요? 정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완벽했어.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정혜의 얼굴에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민재야, 이제 정말 괜찮아. 당당해졌어. 처음부터 당당하셨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로 출근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정혜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건물에 도착해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1층으로 올라갔어요. 로비에서 박 과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전 직원 대상 고객 응대 교육이 시작됩니다. 외부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3일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박 과장이 공지문을 게시판에 붙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건물의 원칙입니다. 정혜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층 명품 가방 매장으로 올라가니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모님, 들으셨어요? 고객 응대 교육한대요. 응, 들었어. 이모님, 아드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 다 긴장하고 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니 강 실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확인했습니다. 강 실장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건물 측에서 우리 매장 파트타임 직원 한 명 계약 해지하래. 지난주에 4층 동창회 예약한 사람 아는 사람이라던데. 정혜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동창회 예약한 사람이라면 선미였어요. 선미 아는 사람이 매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정혜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복잡했지만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갔어요. 미숙과 옥분이 도시락을 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아들이 건물주래. 나 깜짝 놀랐어.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잘 받았구나. 미숙이 정혜를 보며 웃었어요. 정혜 씨,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요. 말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청소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자랑스럽겠어요. 아드님이 그렇게 성공하셨으니 고마워요. 정혜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치고 정혜는 4층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어요. 지난주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선미와 경희의 창백했던 얼굴, 동창들의 놀란 표정.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당당히 자신의 자리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 과장이 정혜를 보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정혜 씨, 이거 사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어보세요. 정혜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글씨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정혜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정혜를 불렀습니다. 정혜야. 돌아보니 혜란이 서 있었어요. 정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란아, 잠깐 시간 괜찮아? 차 한 잔만 하자. 혜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혜란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정혜 앞에 앉았습니다. 정혜야,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해. 괜찮아. 선미랑 경희가 너무 심했어. 나도 말렸어야 했는데. 혜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선미 조카가 이 건물 매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이모 때문에 잘렸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봐. 요즘 선미가 완전히 죽어 있다더라. 동창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래. 정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혜란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그런 상황에서도 의연했잖아. 의연한 게 아니야. 그냥 익숙해진 거지.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혜란아, 다음에 조용히 밥 한번 먹자. 오늘은 집에 가봐야 해. 그래, 알았어. 연락할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혜란이 손을 흔들며 택시를 탔습니다. 정혜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정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손으로 인생을 닦았구나.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건물 1층 로비의 대형 쇼윈도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너머로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청소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옷을 입고 아들을 키웠고 이 일로 당당히 살아왔으니까요. 정혜는 청소 도구를 들고 1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을 닦고 유리를 닦고 구석구석 손길을 더하는 일.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정혜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한 자존심의 빛이 그 얼굴에서 빛났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